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2020년도 군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소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박종남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경희 통합건강증진 담당입니다. 김미옥 예방의학 담당입니다. 지난 1월 13일자 직위 승진한 이규란 진료지원 담당입니다. 권용덕 감염병 관리 담당입니다. 조인숙 치매 예방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주요 현황, 2020년도 목표와 방향 및 추진 과제,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입니다. 보건소 주요 업무, 주요 현황 및 목표와 방향, 추진 과제는 보고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의 해안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자 해안면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년으로 해안면 후리 720번지에 660평방미터 3축 규모로 신축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2억 3,420만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심의 중이며 건립되면 건강증진 및 응급상황 발생 시에 초동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쪽 의료장비 및 보건사업 차량 구축입니다. 보건소 신규 장비 4종과 해안면 보건지소 보건의료장비 14종을 보강하여 주민건강증진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건사업 차량은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치매 예방사업 등 보건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입니다. 임산부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양구 상리 254-3회 2층 규모의 연면적 825.30평방미터로 규모로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내부 직기를 설치 중에 있으며 운영 방법은 관리 위탁이 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2월 7일 날 개최한 결과 양구성심병원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영업신고 또는 새집 증후군과 각종 준비, 사무편람 작성 등과 현재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문제가 있어서 준공식 및 개원식은 3월 내지 4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과 조리원 이용률 저하 등의 운영난이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 요구하겠으며 시설의 장비 현대화 및 차별화로 만족도를 높이고 수익보다는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사전 예방활동 강화합니다. 치매 노인 급증 및 치매 치료 관리 비용의 증가로 사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인 치매 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12월 23일 치매 안심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치매 등록 관리 및 조기 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 좋은 물품 제공 등을 추진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분만 치약제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 성심병원이 대상이고 현재 분만 산부인과 개설 인력 미충족으로 인한 미충족과 편의시설 및 의료장비 설치 등으로 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병원과 분만 산부인과 간의 연결 브릿지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외래 산부인과를 운영 중에 있고 문제점으로는 분만 산부인과 개설 인력 미충족으로 개원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데
부족 인력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 1명, 간호사가 1명이 부족합니다. 마취과 양구군과 21사단 상생의 협력 간담회를 지난 1월 22일 날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취과 전문의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하였고, 기타 인력은 메디컬 구인 사이트 등 구인 광고 매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취약적 응급의료기관 운영입니다. 2019년 10월 15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동시설 재지정을 위한 점검이 있었으며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습니다. 3억 3,500만 원을 지원받겠습니다. 응급실 운영과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3쪽 어르신 대상보증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무료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보건소 진료 수가 조례가 9월 30일, 2019년도 9월 30일 일부 개정되었고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보증 무료 예방접종 시행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였고 1월 22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현재 관내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381명의 명부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대상보증 백신을 3월 중에 구입해서 4월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5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2입니다. 최근 2년간 지역별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 현황이 높은 지역이 대상으로 양구 리장협의회에서 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을 순회 자살 예방 교육 및 자살 고위험군 프로그램 추진, 리장과 고위험군 공동사례 관리 등 돌봄 체계 확립으로 자살 없는 행복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 확대 운영입니다. 인구 감소 등 사회 문제 대처와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9년도까지 첫째 아이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았던 출산 장려금을 양구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2020년도부터 지원하고자 하며 아울러 둘째부터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청하였고 1월 22일 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협의 완료 통보받았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18쪽 취약계층 치매 검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위험이 있으나 이동 및 부수적 비용 발생 부담으로 한림다큐 춘천성심병원이 협력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치매 진단을 꺼려하는 대상자의 부담 감소를 위해서 관내 6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의료비 감면자에게 양구 성심병원 연계를 통해서 수급자 어르신 치매 진단 및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정신장애인 취업훈련비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욕구가 있는 양구 관내 정신장애인에게 취업훈련비를 지원해서 작업 능력 및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양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장애인 중에 선착순 5명을 선정을 해서 취업훈련비와 채용 관내 사업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803만 6천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조 건강 수준 향상 및 평생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신체 활동 등 건강 행태 개선 사업과 건강 걷기 대회, 어르신 건강체조 연중교실, 건강체조 경연 대회를 추진하고 직장인 일일 만보 걷기 운동과 돌봄 놀이터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연 등 심혈관 질환과 건강 행태 개선 사업, 건강의 각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금연사업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2쪽 인부 영양 건강관리 영양 플러스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3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인부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급, 다산가구 지원으로 출산 장려금과 건강보험 가입, 의료비 지원, 출산 기간 백자 태양아리 보급과 유축기민 수유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양구군 출산 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2020년도부터는 첫째부터도 지원하는 등 장려금을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취약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면 강화입니다. 첫 번째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중 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며
신규 방문 가구는 목표 156가구가 되겠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노인 안검진, 만성질환 등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자 및 건강위험 요인 대상자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건복지 연계 시스템과 활용을 해서 다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6쪽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27쪽의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 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과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속적으로 그 정신질환자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모니터링을 추진하여 환자와 가족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자살자는 5명이 되겠습니다. 28쪽과 29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0쪽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1쪽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의치보철 시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전 구강검진과 본인이 희망하는 관내 시술기관에 의뢰하고 의치시술비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술질과 불소도포 교육 등으로 구강보건 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계획 인원은 69명이 되겠습니다. 32쪽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입니다. 2019년도에는 2회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계절별 운영 경로당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41곳에서 4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경로당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또는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해지실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0년도 건강체조 교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자 설문조사와 신체 건강 측정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강원대학교 노인체조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건강체조 다양화를 위한 체조 강사 보수 교육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4쪽도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5쪽의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디지털 테라피 하우스 및 헬스케어 하우스는 2019년도에 온비드 입찰 공고를 실시해서 NNN 성명진 대표가 선정되었고 2019년도 9월 10일에 계약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일부 용도 변경과 아이템 다변화 등 시설 준비 등에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 28일 식품제조 강호업 영업 신고를 필했고 현재 그 침칠차를 생산 준비 중에 있습니다. 3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강화입니다. 첫 번째 급성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선제적으로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과 단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취약계층인 경로당 및 어린이집 102개소에 대해서 실내 살균 소독을 실시하고 기피제와 살충제 취약가구 지원과 병원 감시체계, 국가필수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여 민군 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과 38쪽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베테랑이십니다. 아주 그냥 일사천리를 보고 계시는데. 네, 그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동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동준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자연치유센터 운영에 있어서 또 사업을 또 하시는 건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그 시설의 그 아이템 다변화와 그 시설 준비 등으로 현재까지 계속 지금 준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1월 28일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위생계에 확인한 결과로는 그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를 필해서 침출차를 지금 생산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는 여기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비는 그 본인들이 잡담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먼저 그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폐렴 때문에 지금 다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데 그때 한 달 전에 양구에도 그런 의심 환자가 있었죠. 그때 의심 환자가 있었는데 그때 그 우리 군의 보건소에 마련된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6명 그 신고가 들어와서 4명 검사를 해서 전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셨던 그 아이는 지금 그 독감 증세로 지금 결정이 났고 양구군은 현재까지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취지는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매뉴얼대로 잘 이행이 됐나? 네, 그게 저희가 궁금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 병원의 저희가 지금 양구군의 선별진료소가 보건소하고 양구성심병원 2군데가 지정이 돼 있고요.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검사 의뢰를 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케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각종 마스크라든지 그런 물품을 좀 지원을 하였습니다. 네, 하여간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매뉴얼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각종 지금 저희나 정부에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은 유언비어라든지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난무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믿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던가 아니면은 보고를 드리던가 그런 절차를 지금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회에서 또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제 우리 신종 코로나 때문에 지금 불청지와 보건소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신종 코로나라는 이름이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조류독감을 때 본 의원이 AI를 A1으로 읽었다가 망신을 떤 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코로나 19로 된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19입니까? 19입니까? 코로나 19가 19로 읽어야 네, 돼요? 의원님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코로나 19로 또 표현할 수가 있어요. 19로 돼 있다. 그럼 뭐 19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2019년도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발생돼서 아마 명칭이 그렇게 붙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네. 19로 읽는 거다? 네. 자, 그러면 코로나 19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게 음압 시설이라고 음압 병동 뭐 이렇게 하는데 음압이라는 표현을 지금 어떤 식의 시설을 갖다 음압이라고 합니까? 압력을 압력을 저기압과 고기압의 압력을 이용을 해서 다른 병균이 들어오지 않게끔 기압을 좀 낮추는 식으로 해서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안에 거는 나가겠지만 더 들어오지 못하게끔 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까꾸로 얘기한 거 아닌가? 저기압과 고기압이 있는데 네. 저기압에 있는 병균이 있는 음압실 안에 게 바깥으로 나가질 않고 이 바깥에 게 멀쩡한 게 들어오더라도 여기 병에 걸린 게 안 나가고 그런 건데 하여간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지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나 봐요. 저희가 병동을 갖추려면. 네. 근데 병실을 병동보다는 저희가 지금 양구군에 지금 갖고 있는 게 고정식 음압 시설이 성심병원에 한 대가 있고 그게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는 이동형 환자가 발생했을 때 앰뷸런스 안에 싣고 환자를 그 안에 넣고 저희가 후송할 수 있는 어쨌든 후송시키는 사람들도 전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 시설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거는 1,980만 원 정도에 저희가 한 대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캡슐형처럼 이렇게 돼 있는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네. 그럼 그게 지금 그 뭐라 그러대 침대 밖으로 굴러가는 것까지 일체로 다 한 세트로 돼 있습니까? 1,800원짜리가? 그렇지는 않고 텐트만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텐트가 있어요? 네. 안에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지금 구비가 돼 있는 거라서 하나 있다. 네, 저희가 한 대 지금 갖고 그 좀 있습니다.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그게 2018년도, 2019년도 초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적지 않나 싶은데. 한 두세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다행히도 발생이 안 됐지만 코로나 19 외에도 다른 어떤 그 호흡기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이동 수단으로는 좀 더 확보가 되면은 아무래도 좋을 것 그러게, 같습니다. 그런 건 좀 비치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돌발 사태가 많으니까 요즘 세월이 가면서 점점 더 이게 많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어떤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행정이라는 것은 예산의 낭비의 질타보다 병이 잘못 관리해서 확산했다는 질타가 더 크니까 그것도 한번 더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자는 선정이 됐고 운영자는 원장이나 이제 직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이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2월 7일 날 수탁자 선정위원회 선정이 개최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은 인력이라든지 시설 기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관리 책임자라든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과 미화원 뭐 이런 분들을 지금 저희가 기준을 지금 잡았고 그 기준은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직구서부터 원가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소한도 이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한테 준 자료가 현재 상근이 한 16명 정도로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3교대를 기본으로 해서 간호사 5, 간호조무사 5, 행정인력, 그다음에 취사부, 시설관리 등 포함을 해서 전부 16명으로 지금 저희가 용역 받을 때 그렇게 원가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16명에 대해서 상근 16명이고 비상근은 저희가 1명으로 지금 의사 1명을 뒀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전부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자체에 있는 인원하고 조금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은 조금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전반적인 예산이 6억 6,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운영비 5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급여 이런 게 포함된 거고. 그렇습니다. 급여, 공과금 예, 그러면 1억 6,200만 원은 지금 수혜자들한테 이용료 지원 기준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수혜자들한테 네. 가야 될 네.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의장님이 예전 한 2, 3년 전에 이거 처음 나올 때부터 이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이것도 걱정을 해야 되네요. 이게 지금 순수 군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국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작년에 의장님과 보건복지 여성국장님 만나서 여기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의뢰를 했었고 도에서 답변은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고 결정을 짓자 어떤 판단을 하자라는 그런 답변을 저희가 받았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강원도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하면 광역에서 해야지 국가에서는 안.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강원도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시작이 돼서 광역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게? 저희처럼 운영하는 데가 지금 철원군에서 철원병원에서 지금 철원군 지원으로 운영이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기타 의료원에서 하는 거는 제외하고 지금 저희가 2군데가 있습니다. 또 공조를 해서 또 노력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계속 자료 받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인력 확보 기준을 했는데 채용은 누가 합니까? 채용은 양구성심병원에서 채용을 해야 될 채용이 부분입니다. 관에서 했다가는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채용은 그쪽에다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급여나 무슨 뭐 이런 거는 그냥 법적인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걸 적용해서 그쪽 운영하는 거 감독만 하면 되시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될 것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우리 분만 산부인과 여기 좀 질을 드릴게요. 지금 어제도 보니까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브릿지 철 빈만 세워놓고 이제 그게 아마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19종, 22대에서 19종의 어떤 지금 의료 장비를 사주는 걸로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적인 매뉴얼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거 저 의료기기를 사주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이거는 제가 그 확보돼 있는 기계도 있고 또 앞으로 확보해야 될 기구도 있는데 요거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건장한 그런 장비도 있고 본인들이 좀 필요로 하는 장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기 보면 표기가 국비 5억 중에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돼 있는데 이 단발성으로 이게 하나로 이렇게 구비를 해주면 끝이냐? 앞으로 발생되는 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요일로다가 지원을 해서 적용이 될 거냐? 지금 이걸 여쭙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업비 5억 원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 여기는 네,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후에 의료 장비 20위대라고 표기해 놓고 사업비가 나와 있길래 그건 아닙니다. 뭐 분말 쓸 인건비, 때 무슨 예. 뭐 혈액 이렇게 돼 있고 기존에 그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로 이게 전에 그 저희가 그 장비가 구입이 됐던 사항이라서 네. 그저 19정 20위대는 기 비치된 거다 예, 이거죠? 예, 비치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 비치된 거로 보고.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그러나 이게 전문의를 좀 해야 되는데 이 마취과 전문의가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좀 전문의라는 게 지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급여를 주고 오는 걸로 인식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군인들 하는 공보위로 하는 겁니까? 그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할 때에 그 마취과 전문의를 공중보건의를 받는 걸로 계속 권장을 했었었는데 네. 마취과 전문의 받는 게 지금 엄청 그렇죠. 힘듭니다. 이게 엄청 그래서 힘들 텐데. 그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월 22일 날 그 21사단과 상생 협력회를 했고 그 백두병원은 아니지만 예하부대 예하부대에 그 마취과 전문의가 있어서 저희하고 그 양구성시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이 마취과 전문의를 좀 지원을 받고 싶다. 근데 그 성시병원에서의 그 입장은 지금 거의 사전에 분만하기 전에 그 산전 진찰을 계속 받기 때문에 그 응급 환자 등은 거의 후송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던 사항인데 단지 인력 기준이 지금 마취과 전문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21사단에서 지원을 받고자 저희가 그 협의 요청을 하였고 또 그 21사단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그 아울러서 그 군부대에서도 그 사단장님께서 판단하셔야 될 그 부분을 지금 넘어선 상태라는 판단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 6번이나 뭐 국방부 쪽으로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돼도 조금 시기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처럼 거의 4월 말에 이분들이 그 전역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확보가 돼도 조금 늦어질 것 같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어쨌든 마취과 전문의를 확보토록 하고 또한 그 공중보건의를 그 확보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지금 도의 건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 복무자가 영리 목적의 일반 병원하고 무슨 뭐 협약을 해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논리적으로 부합되는 일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사실 또 군 복무자가 일반 병원에 와서 어떤 시술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소재에도 뒤따라야 될 거고. 지금 이게 당사자가 마취과를 한 군 복무자의 의견은 이게 상당히 부정적일 거란 말이죠. 이게 그 양구군의 그러니까 양구군 보건소의 논리는 지금 현재 양구군에서 그 젊은 층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적다고 보고 거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군부대 쪽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사단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나 네, 절차적인 어려움은 문제를. 많습니다. 이런 지금부터 해야 될 문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네. 있어 보이는데 이건 잘 돼서 이 마취과 전문의를 좀 구해서 정상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보조금을 주더라도 그게 원래 정상적인 거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또 이런 게
어떤 그런 이런 저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구색 맞추기 위해서 면허증을 양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제3자로 하여금 이런 것도 좀 보완이 좀 잘 되게 좀 철저하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호 의원입니다. 그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관련돼서 2017년 3월 22일 보고서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공모를 이제 성심병원에서 하게 됐는데 이때 성심병원에서는 의지가 없었는데 군에서 어떻게 떠밀려서 이 응모를 하게 된 건가요? 그 전 사항은 제가 지금 그 확실하게는 지금 알고 있는 파악은 대로만. 안 되는데 네. 어느 정도 그 성심병원에서는 글쎄 이 분만산부인과보다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좀 의지가 있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본인 그 양구성심병원에서 그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바로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받을 때는 그때서부터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좀 신뢰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분만산부인과가 준공이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 2019년도까지 그래서 개원의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그 소장님께서 매번 그 메디컬 구인센터에서를 통해 가지고 구인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 양구에 오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을까요? 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훨씬 그 인건비를 많이 지급을 한다 그래도 네. 그 시골은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그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변경 승인 자체가 아마 보건복지부로 바로 지금 들어갈 텐데 아마 성심병원과 분만산부인과 간의 그 연결 브릿지 설치 등이라든지 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변경 요청을 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계획 그 변경은 그 건축 부분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틀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마취과 전문의를 군의관으로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가능하다 아니다 그런 정도까지는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고 단지 그 마취과 전문의가 군부대에 있기 때문에 좀 저희가 그 협조를 받아서 그 사람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건의 협조 요청만 드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사업비 연간 5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도비로 군비도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이 5억 원 이외에는 자부담들 인건비가 지금 5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5억 원 인건비는 이외에는 다 국도비, 군비가 지원이 네. 되는 것이고 네. 나머지는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자부담이 네,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네.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는데 빨리 좀 정상적으로 개헌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어르신 체조에 대해서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그 출전 시간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대기 시간이 참 길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 하실 것 같은데 이 대기 시간을 좀 줄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는 사항은
다른 팀이 하는 것도 좀 보시고 같이 즐거워하시면서 그 분위기와 같이 건강체조를 해야 된다는 어떤 동기부여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어르신들 계속 집에 계시고 이러시면서 이렇게 많이 활동하실 기회가 없는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어르신들의 잔치를 좀 해보자라고 그래서 같이 모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팀이 할 때에 박수도 치시고 우습기도 하시고 그런 거를 동기부여로 삼으시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물론 긴 시간이 소요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근데 또 이렇게 그 경쟁이 좀 심하세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그 교육이 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목적이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그 공연장 내부에 300석이 노인분들이 몇 분이나 앉아 계실까요? 반 정도 다 외부 대합실이나 로비나 어떤 세미나실에 그쪽에 자리하고 계시죠. 네, 그분들은 그 준비 대기를 기다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전에 본인들끼리 맞춰보려고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옷 같은 것을 갈아입은 그런 시간에 거의 그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연이 끝나고 나면 다 본인들 자리로 오셔서 지금 앉으시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한 650명 정도 오셔서 하시는데 조금 그 문화복지센터에서 하기에는 좀 그런 어떤 그 공간에 어려움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문화체육회관으로 장소를 올려서 한번 해볼까라고 저희가 그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사실 너무 커서 또 이 어떤 그 모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좀 면적이 너무 좀 크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희가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는 지금 문화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출전하신 그 노인분들이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여쭤봐도 될려나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건소장님이 양구군 보건 행정의 상위 자로서 도내에는 군립병원이 그 정선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소장님이 양구군에 군립병원이 필요한지 이런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현재 그 정선 군립병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많고 거기에 따른 감사와 징계가 잇따르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구군에서 저희가 그 양구군 보건소가 보건의료원화를 하려고 1980년대에 추진을 하였었습니다만 그 인해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은 보건소가 보건의료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로 그냥 남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 군립병원을 운영하면 좀 주민들이 그 질 좋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판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즉답을 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양구의 대표적인 병원이 성심병원이 있는데 그 성심병원 최근 한 5년 동안 국도비 그리고 군비 지원받은 내역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만산부인과 그 인건비 아까 5억 원이 지원이 됐었는데 사실 분만산부인과가 운영이 돼야지만 5억 원이 지금 지원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외래산부인과 기준이 그 2억 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2억 원이 되고 저 분만산부인과뿐만이 아니라 예, 이게 지금, 차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아니, 취약지역 지금 보고 해주지 마시고요. 네. 서류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저는 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또 우리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신 노고에 조금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집 한 채만 지어도 진짜 머리가 흰다 그러는 말을 하는데 집도 아닌 건물을 두 채를 한 번에 그것도 짓고 내부까지 다 신경 쓰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셔서 정말 칭찬을 그냥 뭐 아무리 해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공공산후조리원 거기 가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론 새 건물이라 아직 뭐 좀 조경이나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못하셨겠지만 그 앞에 이렇게 유리창으로 쫙 되어 있는 그 부분에 그 일조량도 물론 좋지만 이 산후 후에는 왜 이렇게 또 좀 엄마들이 우울증 같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좀 겪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좀 이렇게 꽃이나 뭐 이런 그런 걸로 나중에 이렇게 봄에 꽃이 피면 꽃도 아름답다든가 또 소나무 같이 이렇게 키 크지 않은 소나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좀 멋있는 그런 소나무 같은 거 예, 그런 걸로 조경을 좀 이렇게 해서 창가를 내다볼 때 엄마들이 그 어떤 좀 안정감을 갖는다 그럴까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 조경을 우선 조금 해놨는데 거기에 그 꽃잔디라든가 그런 식재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꽃식재와 그 반송 같은 것도 지금 저희가 그 식재가 가능하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것까지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는데 지금 조사 산후조리원은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6개월 뒤에 운영 결과를 보고서 도에서 뭐 지원을 한다. 그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인근 지역에 또 우리 산모들이 양구에 와서 산후조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지금 불투명 상태에서 정말 운영의 모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동면에 또 치유센터와 같은 그러한 그 전례를 또 밟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건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좀 제가 이제 민원을 받아보고 느낀 거를 우리 보건소 우리 그 접수하시는 분들은 접수를 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보건직 정규직 직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실 말씀하시는. 예, 민원실에서 네, 민원실 정규직 직원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접수합니까? 네, 정규직 직원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아,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하는 겁니까? 네. 제가 이렇게 보건소 이렇게 이게 이제 민원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군청에 민원실도 있고 뭐 읍면 사무소 민원실도 우리 보건소에 계시지만 뭔가 우리 보건소의 그 민원실은 되게 좀 딱딱하다 그럴까? 불친절하다 그럴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시는 어르신들이 오시고 하는데 그럼 일상적인 그런 뭐 손님들 뭐 민원인들 오는 거로 이렇게 대하듯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 보건소의 그 민원인들은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좀 친근감이 없는지 제가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접수를 하고 이렇게 보면 다른 그 어르신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뭐 얘기를 할래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민원실에 그 계신 그 공중보건이 공익이죠. 공익요원인지 뭐 그런 친구들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이 없으니까 좀 그 직원분들이라도 좀 그 교육을 시켜서 거의 지금 군청의 민원실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읍면에 민원에 대해서 무척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큼은 또 예의일 수 없습니다. 정말 보건소 민원실에 대한 어떤 그 민원인들에 대한 그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주시기 바라면서 네, 지금 그 보건소 지하의 차량은 지금 보건소 차만 지금 행정 차량하고 보건소 차만 아닙니다. 직원들만 공용 차량은 그 보건소 건물 안에 있는 예, 각 실과소 공용 차량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 차량 그 직원들은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 보건소 직원들 차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지금 차가 전체 거기에 차에 지금 먼지가 쌓이는 차들은 그러면 누가 세워놓은 차들입니까? 그럼 직원들이 세워놓고 그냥 보관하는 차들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공용 차량 아니야 공용 차량 말고 일반 차량. 일반 차량들이 거기에 그냥 뭐 며칠씩 계속 있는 거는 누가 관리합니까? 그럼 저희가 그 지하 그 주차장에는 그 야간에 지금 세워놓지 공용 차량 외에는 세워놓지 못하게끔 지금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간간히 세워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다음에 1층 주차장은 지금 민원인 전용입니다. 네. 직원분들은 안 세우죠. 직원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네.
거의 그 지금 보건소 주차장은 차들을 못 세워가지고 지금 거의 군청 그 저기 농협 출장소 옆에다 다 세우고 하는데 유난히 지금 지금 차량들을 많이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민원실 앞에만 가면은 차들을 못 세워가지고 다시 돌아 나오고 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한 직원들 주차 차량들 민원 차량들 주차하게끔 저쪽 그 뒤편의 주차장을 이용하든지 주차장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테니스장 만들어 놓고도 직원들이 다 세워서 민원인이 또 못 세워서 돌고 나오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장 주차장 직원들이 다 세우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업무 보고 하는데 부군수님 계시지만 이제 어떻지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그동안에 11일 동안 업무 보고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은 잘 연차를 하셔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256회 양구군의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광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기 동안 금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동료 의원들께서 건의하신 사항과 당부의 말씀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토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양구군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